제가 오늘 저 밤에 좀 나갔다 왔는데요. 남산 쪽으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세빛둥둥섬 그 반포지구하고 남산 이런 쪽으로 드라이브를 좀 하고 왔는데, 근데 이 도시가 굉장히 좀 창백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당연히 많이 없고, 차도 참 하나도 안 막히고요. 오는 길에 또 남산 N타워죠. 그걸 봤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 활력이 없고 좀 도시가 창백해 보인다 그럴까요? 그래서 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이제 석 달째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참그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미래를 바라보고 새로운 어떤 변화되는 변곡점의 시기로 이제 인식을 해서 산업이라든가 경제 이런 거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기업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이제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변화되는 그 트렌드를 잘 읽어서 대처하는 시기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경제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산업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어떤 트렌드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글로벌 위기로 세계가 직면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망자 발생, 다시 말해서 국민 생명 위협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경제 추락으로 암울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피해로 보면은 그 글로벌 경기 둔화, 실직 기업 도산 이런 우려가 있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 및 미국 등 그 생산 공장 폐쇄로 인해 가지고 하반기에 도산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은 산업별 회복 시기 및 그 피해 정도, 어느 정도 어떤 산업들이 어떤 정도의 피해를 받을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이후에 변화되는 각 산업의 전망, 특히 제조업에서의 변화와 선진 경제권의 글로벌 기업들의 새로운 전략을 한번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말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산업 섹터별 피해와 회복 시기를 전망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가장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는 산업 섹터는 우주항공 제조업체, 다시 말해서 보잉과 같은 항공기 제조업체나 제너럴 다이나믹스 같은 방위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우주항공 제조업체들은 2021년 3, 4분기에 회복이 될 것으로 맥킨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숫자로 나타내면, 주식 가치로 한번 나타내면 약 44% 정도의 평균적인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피해를 볼 이제 산업 섹터는 여객 항공사, 여행 산업, 예를 들면 이제 대한항공이라든가 호텔 체인, 숙박 관광, 리조트, 뭐 좀 아직 여행에서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크루즈 여행사 및 그에 관련된 여러 가치 사슬에 있는 뭐 레저, 골프, 뭐 식음료 산업도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 그 다음으로 그 위기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미 국내 저가 항공사들 뭐 며칠 된 것 같은데 직원을 반 이상 해고하고 혹은 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 오늘 기사를 보니까 뭐 참 이게 버티기 힘들어가지고 순환 휴직을 시킬 뭐 계획을 뭐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루프트한자 그 항공사에 대해서 독일 정부가 무제한 구제 금융을 지원한다고 이미 발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수많은 전 세계 예약 취소만 해도 그 손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객 항공은 내년도 1, 4분기나 2, 4분기에 회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업계. 특히 미국의 보험 산업이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떨어지는 금리와 투자 활동 위축으로 인해 가지고 보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감소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보험 그 산업은 그 보험업은 올해 4, 4분기에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유 가스 가스 회사들. 석유가 석유가 그 인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단기 수급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후에도 추가 증산에 의한 손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자동차 제조사. 이미 많은 미국, 유럽의 폭스바겐, 제너럴 모터스, 포드 이런 많은 글로벌 제조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장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중국의 소비자들의 수요 위축이 글로벌 그 자동차 제조사들의 큰 위기 요인이고 이외에 관련된 수많은 그 밸류 체인에 있는 부품 제조사 등의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수요와 공급 모두 양 사이드를 모두 증폭시킬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의외로 자동차 산업은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회복은 일단 올해 3, 4분기에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 요즘에 미국이나 영국의 확산세가 계속 이어져서 그 끝은 장담하기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이 비교적 피해가 적고 단기간에 다시 회복 가능한 분야는 어페럴, 옷이라든가 패션, 럭셔리 이제 파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파트에서는 이러한 각 산업의 위기는 당연히 피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어떤 새로운 트렌드 변화가 생길까요? 우선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미 이제 뉴 노멀로 받아들이고 있는 첫 번째 격리된 개인화 서비스, 1인용 제품 이런 큰 컨셉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의료에서도 원격 진료가 더욱 발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그 아시는 그 드라이브 스루 그 테스팅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하는 그러니까 일정 공간에 의료진이 오고 환자도 와서 깨끗한 개방 공간에서 확산이 안 되도록 한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원격 진료의 한 특성을 응용한 개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에 그 원격 진료에 대한 응용 서비스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자택 근무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이 생산성과 그 비용 측면에서 실험적으로 견주어 보고 있습니다. 비싼 임대료 내고 뭐 오피스 세들기보다는 생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육아 문제도 해결되고 교통난, 주차난 해소라든가 운전이나 이동으로 인해 그 대기 오염, 공해 발생도 줄이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완전히 그 근본적인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렇게 되면은 인구 집중 현상도 이제 해결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미 많은 모바일 그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모바일 네트워킹 그 인프라스트럭처 효율적 IT 네트워크 망 관리 보안 기술이 이미 충분히 재택근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원격 회의나 자택근무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가상현실이라든가 증강현실 이런 것을 이용한다면은 옷 만드는 뭐 실이나 직무를 굳이 막 확인하려고 뭐 비행기 타고 가서 출장 갈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기업들은 보고 있습니다.